안녕하세요. 신화 속 스토리 신토리입니다. 여러분, 헤라클레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의 쾌활한 근육맨? 아니면 힘센 사람의 대명사? 우리는 그를 그리스 로마 신화 최고의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머리 9 달린 괴물을 무찌른 천하무적 슈퍼히어로 말이죠. 하지만 신화 원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영웅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문일지에 가깝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그의 이름 헤라클레스의 뜻을 아시나요? 바로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원수, 자신을 죽이려고 뱀을 보내고 미치광이로 만든 그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니요. 이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고 사는 꼴입니다. 왜 그는 이런 이름을 가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신들은 이토록 강한 사내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헤라클레스의 진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괴물 때려잡는 액션 뒤에 숨겨진 피눈물 나는 인간 헤라클레스의 생존기. 12분 동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 남자를 안아주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파트 1. 탄생의 비밀과 첫 번째 살인 미수.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역시나 제우스였습니다. 제우스가 알크메네와 바람을 피워나은 아들이 바로 헤라클레스죠. 헤라 입장에서 이 아이는 남편의 불륜이 낳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제우스가 눈치 없이 오늘 태어나는 아이가 그리스 전체를 통치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까지 해버렸으니 헤라의 분노 버튼이 제대로 눌린 거죠. 헤라는 즉시 출산의 여신을 보내 헤라클레스가 태어나는 걸 막아버리고 자신의 사촌인 에우리스테우스를 먼저 태어나게 조작합니다. 왕이 될 운명을 가로채버린 거죠. 이것도 모자라 생후 8개월 된 아기 헤라클레스의 요람에 거대한 독사 2마리를 풀어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갓난아기 방에 킹코브라 2마리가 들어온 상황을요. 보통 아이라면 물려 죽었겠지만 떡잎부터 달랐던 헤라클레스는 그 고사리 같은 양손으로 뱀 2마리의 목을 꽉 쥐어 비틀어 죽여버립니다. 유모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을 때 아기는 뱀들을 장난감처럼 흔들며 놀고 있었죠. 이 사건은 전설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헤라클레스에게는 평생 이어질 헤라의 저주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괴롭힐 거야 라는 여신의 경고였죠. 파트 2. 광기. 영웅이 가족을 학살하다. 청년이 된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공주 메가라와 결혼해 아이 셋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전쟁 영웅이자 훌륭한 가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헤라는 이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온하게 잠든 헤라클레스에게 광기의 여신을 보냅니다. 순식간에 헤라클레스의 눈에 씌인 세상이 뒤틀립니다.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갑자기 적국의 병사나 흉측한 괴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환각에 빠진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몽둥이와 활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차마 말로 하기 힘든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겁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피투성이가 된 가족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죠. 그 절망감이 상상이 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영웅이 그 힘으로 지켜야 할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는 자살하려고 했지만 친구 테세우스가 그를 말립니다. 죽는 건 쉽다. 살아서 죄를 씻어라. 결국 그는 델포이 신탁을 찾아갑니다. 신탁은 말합니다. 네, 사촌이자 원수인 에우리스테우스 왕을 찾아가 12년 동안 그가 시키는 10가지, 나중에 12가지가 된 과업을 수행하라. 그러면 죄를 씻고 불멸의 존재가 될 것이다. 왕이 계승권을 가로챘던 그 찌질한 사촌형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라는 명령.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는 일이지만 죄책감에 짓눌린 헤라클레스는 그 길을 택합니다. 파트 3. 자, 이제 그 유명한 12과업이 시작됩니다.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헤라클레스를 죽이기 위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미션만 골라서 던져줍니다. 제1과업, 네메아의 사자, 물리 면역 뚫기. 첫 번째 미션은 몸풀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보스급이 등장합니다. 바로 네메아의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평범한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죽이 강철보다 단단해서 세상에 어떤 칼이나 창, 화살로도 뚫을 수 없는 물리공격 면역 상태였기 때문이죠. 헤라클레스는 처음에 활을 쐈습니다. 튕겨 나갑니다. 칼로 찔러봅니다. 쨍, 부러집니다.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망했다 하고 도망갔겠죠.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생각합니다. 외부 공격이 안 통하면 숨통을 끊으면 되지. 그는 사자를 동굴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무기를 다 버리고 맨몸으로 덮칩니다. 그리고 그 굵은 팔로 사자의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하죠. 사자가 발버둥치며 발톱으로 헤라클레스의 등을 긁어대고 손가락 하나 잘렸다는 설도 있죠.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는 절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는 질식사합니다.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전리품으로 가죽을 벗겨야 하는데 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죽은 사자의 발톱을 뽑아 그것으로 가죽을 갈랐다고 합니다. 이에는 이 사자에는 사자였던 거죠. 우리가 아는 헤라클레스의 시그니처 아이템, 사자 가죽 망토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제2 과업, 레르나의 히드라 재생 괴물과의 사투. 두 번째는 늪지대에 사는 물뱀 히드라입니다. 머리가 9개인데 가운데 머리는 불사신이고 나머지 8개는 자르면 그 자리에서 머리가 2개씩 솟아나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괴물이었죠. 게다가 히드라의 입김에는 맹독이 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이올라우스를 데려갑니다. 전략은 이랬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댕강 자르면 1초 만에 재생하기 전에 이올라우스가 뜨겁게 달군 횃불로 자른 단면을 지지직 지져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외과 수술 같은 협동 작전이었죠. 8개의 머리를 처치한 후 마지막 불사의 머리까지 거대한 바위 밑에 묻어버리고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몸에서 나온 맹독을 자신의 화살촉에 바릅니다. 이게 훗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히드라의 독화살이 되죠. 그런데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미션을 준 에우리스테우스 왕이 야, 너 조카가 도와줬잖아. 혼자 한 거 아니니까 무효. 라며 딴지를 겁니다. 결국 이 과업은 성공하고도 카운트되지 않는 노카운트 처리가 됩니다. 진짜 악덕 상사죠? 제3과업, 캐리네이아의 암사슴 생포. 세 번째 미션은 황금뿔을 가진 암사슴을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 어렵냐 하실 수 있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생포할 것. 이 사슴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애완동물이라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신벌을 받거든요. 게다가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화살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사슴을 잡기 위해 무려 1년을 쫓아다닙니다. 힘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사슴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끈질기게 추격한 거죠. 결국 1년 만에 지친 사슴을 그물로 덮쳐 성공합니다. 이 과업은 헤라클레스에게 힘보다 무서운 건 집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제4과업, 에리만토스의 멧돼지 생포. 네 번째는 산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대 멧돼지 생포였습니다. 이번에도 생포였죠. 헤라클레스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 머리를 씁니다. 멧돼지를 계속 쫓아서 눈이 깊게 쌓인 설산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다리가 짧은 멧돼지는 눈 속에 파묻혀 꼼짝 못하게 되었고 그때를 틈타 밧줄로 묶어버리죠. 압권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멧돼지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자 에우리스테우스 왕이 너무 무서워서 청동 항아리 속에 숨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고대 도자기 그림에도 자주 나오는 개그 포인트입니다. 제5과업,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 최악의 굴욕. 다섯 번째 과업은 영웅의 자존심을 짓뭉개기 위한 미션이었습니다.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해라. 소 3,000마리가 사는데 30년 동안 청소를 안 했으니 똥이 산맥을 이루고 있었겠죠. 이걸 하루 만에 치우라는 겁니다. 삽질로는 100년이 걸려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토목공사로 해결합니다. 외양간 근처를 흐르던 2개의 강, 알페이오스 강과 페네이오스 강의 물길을 둑을 터서 외양간 쪽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쾅! 엄청난 급류가 외양간을 관통하며 30년 묵은 오물을 단 몇 시간 만에 깨끗하게 씻어내버렸죠. 힘이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한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헤라클레스가 아우게이아스 왕에게 청소해주면 소의 10분의 1을 달라고 거래를 제안했었거든요.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이걸 빌미로 너 돈 받고 일했네? 이건 봉사가 아니라 알바잖아.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히드라에 이어 두 번째 노카운트. 헤라클레스. 정말 뚜껑 열릴만 하죠? 제6과업. 스팀팔로스의 새. 최첨단 무기 사용.
일부의 마지막 6번째 과업은 스팀팔로스의 새 퇴치입니다. 이 새들은 청동으로 된 부리와 발톱을 가졌고 사람 고기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깃털을 화살처럼 쏘아댔죠. 숲속에 수만 마리가 숨어 있어서 활로 하나하나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도움을 줍니다.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징 또는 꽹가리 같은 악기, 크로탈라를 선물한 거죠. 헤라클레스가 언덕 위에서 이 징을 미친 듯이 두들기자 찢어질 듯한 소음에 놀란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발린 화살로 공중 사격을 개시합니다. 새들은 독화살을 맞고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고 남은 새들은 겁에 질려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는 총 8년 동안 6개의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히드라와 외양간 2개가 무효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는 앞으로 6개를 더 도합 12개를 채워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리스 본토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작정한 듯이 그를 세상 끝으로 보냅니다. 식인 말을 잡으러 가고 아마존 여전사들과 싸우고 급기야 산채로 저승까지 내려가야 하는 차원이 다른 미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과연 헤라클레스는 이 지옥 같은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진짜 결말은 무엇일까요? 더욱 스펙터클해지는 헤라클레스의 개고생, 2부 신화의 끝, 그리고 불멸편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질 헤라클레스의 미친 활약상을 기대해주세요. 신화 속 이야기, 신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